네,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나 전 의원이 오전에 이제 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반나절 만에 오후 5시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이 이제 나 전 의원이 현재 정부 직책 맡고 있는 직책 모두 해임을 했습니다. 네. 브리핑 브리핑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지금 이게 좀 나경원 전 부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 한 4, 5일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이 정치적 논란이 가열되면서 사실은 우리 주요 언론 기사거리에도 국정이나 이런 게 실종되는 현상이 빚어졌어요. 예. 더더군다나 내일 아침에 대통령께서 6박 8일 순방을 가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순방을 가시면 지금 나경원 전 부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아마 블랙홀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순방의 목적이 경제 외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예. 국정 표류를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빨리 결단하신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사의를 반려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었고, 혹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순방 이후에 아니면 좀 길게는 설 연휴 이후까지 좀 판단을 보류할 거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나 전 의원과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경제 이슈를 덮는 걸 좀 염려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좀 빨리 매듭지었다라고 보시는 여러 가지 건가요? 복합적인데요. 예. 제가 볼 때 처음에 사회수석이 신혼부부의 대출 탕감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난 이후에 예.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실이 좀 잠잠한 모드로 좀 가라앉은 대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즉각적인 대응을 비교적 그 이틀 뒤, 3일 뒤부터 자제한 것은 예.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는 그런 여지를 남긴 거고요. 그 예. 애정을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정치 중진이 자신이 테러를 닦고서 서면 사퇴서까지 내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실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안 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 이 문제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문제로 와전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그리고 두 번째가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면 설날 연휴가 됩니다. 예. 대통령께서 아마 21일인가 돌아오시는데 설날 연휴 시작날 돌아오시거든요. 그때까지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설날 밥상에도 이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둘러싼 논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이유 측면만 보더라도 예. 조기 수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걸로 봅니다. 예. 네, 그러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 사표 수리나 조금 더 격식 있는 이 해촉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해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으니까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해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상의 큰 차이는 저는 사실 없다고 봐요. 언론에서 네. 이걸 가지고 억측을 많이 하는데 예. 다만 이제 여태까지 그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의를 표명하고 예. 그다음에 나경원 전 부위원장 측근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했다.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정리된 행태는 아닙니다. 네. 이런 식의 사의를 표명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출발하시기 바로 전날 이걸 하니까 예. 결국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고 이게 이제 이 논란이 끌고 들어간 모양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해임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이유는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논란에 휘둘리지 않겠다. 강력한 리더십을 그대로 견제하고 가겠다라는 뜻을 밝힌 걸로 봅니다. 예. 참, 이 나 전 의원이 그 앞서 10일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사의를 밝혔고, 그리고 그때까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좀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대통령께서 아무 반응을 안 보이셨죠.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사의를 표명했을 때도 안 보이셨고 예. 나경원 의원은 논란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도자 중에 한 분이고
또 원내대표도 역임하셨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안을 처음부터 볼 때 이게 정책 사안인데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림으로 해서 정치 사안으로 옮겨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신혼부부 대출 탕감이라는 문제가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하고 관련이 있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바로 공박하는 것보다는 예. 제가 볼 때 정무수석실이 정치적으로 균형을 잡고 거중 조정을 좀 하고 조화롭게 좀 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정치적 사안을 정치적으로 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은 어쨌든 오늘 해임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나 전 부위원장에게 많은 여지를 준 거고 예. 신뢰를 끝까지 한번 보여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오전에 나 전 의원이 SNS에 2019년 12월 당시에 원내대표직을 쫓겨나듯 물러나야만 했을 때를 회고한다면서 이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라는 이 글을 남겼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예, 있을까요? 뭐 심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근데 정치인의 멘트라고 봅니다. 차갑게 얘기하면 네. 뭐 표현이 뭐 의미심장하지만 뭐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2019년 12월에 원내대표에서 쫓겨났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예.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2019년 12월에 원내대표에서 나가게 된 것은 임기가 다 돼서 1년 임기가 다 돼서 나간 것이고요. 아, 네. 그때 논란이 되었던 것은 총선 때까지 6개월 동안이 비는데 유임을 그러니까 임기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고 당시에 당 최고위원회에서 임기 연장을 하지 않고 1년 임기를 끝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법대로 간 거고요.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끌어다가 그 억울한 심정을 같이 가는 건 맞는 얘기는 아니라 사실은 아닙니다. 그게 저는 그걸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 전 의원이 SNS에서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했던 의원들 혹은 뭐 좀 친윤계 의원들을 좀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는 원래 네. 아방이 있고 타방이 있습니다. 뭐 이게 무슨 자선 모임도 아니고 종교단체 모임도 아니고요. 예. 노선이 다를 수 있고 예. 논쟁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전 부위원장의 생각은 자신을 저격하는 일련의 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냈을 뿐인데 왜 이거를 발화를 시켜가지고 정치적 아이디어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로 만들었느냐 하는 데 대한 섭섭함을 드러낸 것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정당 안에 지금 민주당도 똑같지 않습니까? 비명계가 있고 친명계가 있는 것처럼 정당 안에 특히 큰 선거를 앞두고 나면 노선이 다른 세력들끼리 이렇게 잦은 충돌을 합니다. 예. 저는 이게 일상적인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뭐 나경원 전 부위원장에게 SNS를 통해서 공격을 가하는 척이 있다면 그분들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커밍아웃한 거다. 조금 더 나가긴 했지만 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나경원 전 의원도 이번 주 내내 언론에서 계속 장고를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의사 표명을 해왔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최종 결심을 한 걸까요, 출마로? 그리고 이 관건은 아무래도 이 지지율로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정치 지도자로서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전 부위원장의 입지를 생각해 보면 예. 본인의 선택지가 지금 많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딱 감정적으로만 얘기하면은 네. 계속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 전당대회 구도가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당대표 출마자들이 한 10여 명 거론되다가 예.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가 되고 6, 7분 지금 되고 있고요. 그 6, 7분들도 지금 3파전이니 2파전이니 이렇게 지금 구도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도 보면 당의 경선 룰을 정하고 난 이후에 지금 지지율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예. 1, 2, 3위가 다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당의 전당대회는 선거인단의 어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현역 국회의원하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입니다. 이분들이 아직 스탠스를 완전히 정하지를 않았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설이 지나고 나면 설날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분들의 입장이 좀 더 구체화될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지지율도
크게 또 한번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지금 고민도 한 예.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예. 지지율의 추이를 살펴봐야 되고요. 이게 지금 이 사태 이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당내 지지 기반, 자신을 지지할 우군이 얼마나 되는지 네. 이 부분을 냉정하게 지금 평가를 머리를 식혀가면서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결정되고 나면 아마 밝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정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발해기는 감정적인 결정보다는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결정을 하셔서 예.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 전 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그 결정에 따라서 당권 주자들의 또 유불리 셈법이 많이 복잡해질 것 네.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